네, 안녕하세요. SNA 연기 스피치 대표 강사 그리고 SNA 연기 스피치 시리즈 9권 저자 김규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온라인 대화법, 남녀 사이의 대화 이 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뭐 남녀 사이에 뭐 이제 직장 편도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또는 뭐 카톡이라든가 문자라든가 다양한 곳에서 온라인에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애로사항이라든가 애를 먹는 경우가 상당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모티콘 뭐 감정 표현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호감을 얻기 위한 또는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어떤 식의 내용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서 어떻게 내용을 보내야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 또는 움직일 수 있는지 호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요. 자, 먼저 남자 편입니다. 온라인 대화법에서 남자 편인데, 남자가 그 여자의 마음을 얻을 때 보통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섣부르게 서두르는 거죠. 서두르는 부분 때문에 서툴러지는 거죠, 결과가. 그래서 중요한 부분 뭐냐면 은근한 불이 조청을 만들듯이 그 상대방, 그 여자 같은 경우는 뭐랄까 오감을 활용해서 상대방, 그 남자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조금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하죠. 그런데 어떻게든 이렇게 빨리 뭐 결정을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과하지 않는 선에서 은근히 호감을 표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 관심사가 어느 정도 생겼을 때 개인 관심사로 넘어가듯이 그 사람의 방어벽을 서서히 허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얻기 전까지는 서서히, 은근한 불이 조청을 만들듯이 서서히 접근해야 된다,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환경에 따라서 배려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밀해지기 전까지는 늦은 시간, 10시 이후에, 물론 이게 사람마다 이게 그 개인차는 좀 있겠지만 연락을 금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밤에 연락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 나를 쉽게 보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서히 배려를 하면서 분위기가 형성이 될 때, 즉 공감대, 마음이 어느 정도 방어벽이 무너졌다, 그럴 때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안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초식남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 타이밍이 생기기 전까지는 방어벽을 서서히 허물어야 된다. 그러려면 배려와 인내심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여자 편이죠. 자, 이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 라는 것은 옛말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했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마인드로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여자와 남자가 동등한 입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여자도 역시 적극적으로 리액션을 취해야지 남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튕기는 게 멋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튕기고 도도하고 이런 어떤 여성보다는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사표시를 하고 또는 리액션을 보여줘야지 남자 역시 호감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동적이진 않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문자나 카톡이 올 때 물론 바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미리 이제 양해를 구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1시간 이내 답장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만약에 계속 늦춰지거나 이러면은 남자 마음도 지쳐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답형 문자보다는 과하지 않는 선에서, 과하면 좀 부담스럽죠. 이모티콘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액션이 좋은 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타이밍의 중요성인데요. 가급적이면 퇴근 후에 사적인 문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업무 시간, 근무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짧은 응원 문자가 효과적이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0시 이후에는 친밀해지기 전까지, 물론 친밀해진 후에도 10시 이후에 문자를 카톡을 안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배려해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자, 한 1시간 이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뭐 보자마자 바로
하는 거 할 수도 있죠. 나중에 친해지면. 근데 한 10분이나 30분 이내로 호감 표시, 호감 표시라는 거는 그때 이제 답장이 와야지 이 친구가 나한테 호감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편차가 있기 때문에 또는 근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3시간이나 뭐 이후라든가 반나절 이후에는 좀 나한테 호감이 없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심리를 잘 이용하는 것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긴 썸을 탈 때라고 있지만 호감을 얻을 때라고 조금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남녀가 이제 서로 만났어, 소개팅을 하든 아니면은 어떤 지인과의 뭐 우연한 기회든 이렇게 했는데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좋아합니다. 특히 바다를 보거나 드라이브를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쪽은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다음에 같이 여행 가요. 이 전까지는 굉장히 좋았죠. 그렇죠? 그런데 다음에 같이 여행 가요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이거는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조금 이렇게 불순한 의도로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이런 부분이 바로 좀 배려심이 약한 부분이 아닌가, 조금 급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자, 좋은 예죠.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요 물결 보시 중요하죠. 피곤하실 텐데 물 자주 챙겨 드시면서 일하세요.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라는 것보다 한 번 더 조금 개인적인 관심사, 개인적인 배려를 하는 거죠. 피곤하실 텐데 물 자주 챙겨 드시면서 일하세요.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마음을 얻는데, 마음을 움직이는데 효과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모티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문자 이모티콘이라는 게 있고 특수 기호 이모티콘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림, 이미지 이모티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문자, 뭐 크크크, 흐흐 이런 것들은 좀 경박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특수 기호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조금 뭐랄까요, 좀 점잖은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마음을 얻어갈 때, 좀 알아갈 때는 그런 부분이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결 표시도 과하지 않게 한 2번, 3번은 조금 경박스러워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렇다고 마침표라든가 물음표 이런 것들은 조금 딱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포멀한 상태를 너무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 자, 데이트 이제 호감을 얻어서 나중에 이제 데이트를 신청을 할 때 어떤 부분이 나쁜 예고 어떤 부분이 좋은 예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날씨 요새 화창하네요. 얼마 전에 미술관에서 전시하는 거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전 미술을 좋아해서 혼자 보는 것도 즐겁더라고요. 굉장히 초식적인 얘기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얼마 전에 미술관에 전시하는 거 봤는데 재밌더라고요까지 좋아요. 그런데 이 다음 부분, 전 미술을 좋아해서 혼자 보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닫힌 질문이라는 거죠. 전 미술을 좋아하는데 혹시 미술을 좋아하세요? 라고 묻는 것들이 배려심이 넘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닫힌, 나는 좋아하는데 너는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분이어서 좋지 않은 부분이죠.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마음을 닫을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 좋은 예라고 제가 써놨는데 날씨 요새 화창하네요. 자전거 좋아하신다고 했죠? 얼마 전에 제가 눈여겨본 곳이 있는데 지금 날씨에 라이딩하면 참 운치 있을 것 같아요. 주말에 괜찮으시면 같이 자전거 탈래요? 라고, 그러니까 공통 관심사에서 살짝 개인 관심사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때요? 부담스럽지 않죠. 공감대. 왜 그러냐면 자전거 좋아한다라는 그 정보는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살짝 개인 관심사로 넘어가는데 그게 너무 질척거리지 않는, 그렇죠? 같이 자전거 탔으면 좋은데 무조건 시간 내서라 뭐 그런 거보다 살짝 운을 띄우는 거죠. 같이 자전거 탈래요? 라는 부분이 훨씬 더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또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좋은 문자라는 거죠. 그런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는 카카오톡 남녀 대화법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제가 직접적으로 해볼 거예요. 살짝 이제 양해를 구해서 제가 하는 부분이니까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모티콘을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모티콘이 문자 이모티콘 또는 특수기호 이모티콘, 그리고 이미지 이모티콘이 활용됐을 때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모티콘 하나도 사실 감정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최지혜 님이네요. 이분한테 제가 한번 아침 시간이니까 지금이 문자를 보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과하지 않게, 그죠? 제가 중요했죠. 은근한 불이 조청을 만들듯이 과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 한번 이렇게 보내볼까요? 안녕하쇼는 아니죠. 안녕하세요. 어제 안녕하세요까지 한번 보내볼게요. 그런데 처음에 여기서 안녕하세요 말고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크크 크 이런 거는 뭐라 그랬죠? 부담스러웠다 그랬죠. 경박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보다는 이 부분이나 그쵸? 물결 표시 하나 정도나 아니면 요 정도. 예. 근데 요거는 조금 점잖을 수 있으니까 물결 표시를 하나 해봤을 때 조금 더 딱딱하진 않지만 부드러운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겠죠. 한번 가볼까요? 기다려보죠. 얼마 있다 문자가 오는지. 읽었나요? 읽었네요. 일이 없어졌으니까. 뭐라고 보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바쁜 것 같은데. 네, 답장 왔네요. 제가 물결 표시를 하니까 상대방도 물결 표시를 해서 네, 안녕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살짝 눈인사는 했죠. 여기에 조금 더 이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걸 한번 해보죠. 점심시간이니까 곧 있으면 물어봐야죠. 식사 혹시 점심시간인데 식사 하셨어요? 이러면 그 약간 공통 분모, 그쵸? 음식, 뭐 날씨, 그 다음에 교통, 교육,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은 공통관심사로 부담스럽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화제를 공통 화제를 갖는 건 굉장히 좋죠. 근데 이렇게 딱딱하니까 물음표 자체는 딱딱하죠. 그렇다고 뭐랄까요? 이 물결 표시 두 개라든가 아니면은 크크크 이런 것도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물결 표시를 했으니까 이번 웃음 표시 정도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죠. 하셨어요죠? 하셨어요? 뭐 이 정도 오타는 괜찮습니다. 이해하겠죠? 점심시간에 식사하셨어요? 기다려볼까요? 읽었네요. 자, 보죠. 왔다. 네, 저는 먹었어요. 식사하셨어요? 예, 제가 점심시간인데 뭐 바로 이제 식사하셨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조금 이게 부드럽게 표시를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이분 역시 웃음 표시로 저에게 특수 문자 이모티콘을 보냈네요. 자, 이 정도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죠. 여기서 한 번 더 가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오늘 하루 뭐 잘 보내라는 얘기를 할 텐데 오늘 네, 저는 먹었어요. 바쁘시겠지만 오늘 하루도 힘내서 행복하게 보내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여기서 마침표는 어때요? 조금 딱딱한 느낌이라고 했죠. 그럼 물결도 괜찮죠. 또는 웃음 표시도 좋아요. 이거는 조금 친하기 전까지는 별로 권장할 만한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모티콘이 있어요. 이모티콘이 있는데 이런 이모티콘은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워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친해지기 전까진. 그럼 어떤 게 또 좋을까요? 쭉 볼까요?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이런 거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적으로 친해졌을 때, 공감대가 형성돼서 어느 정도 친밀해졌을 때, 그때 이제 이런 이미지를 하라는 거죠. 그전에는 어떤 게 좋냐 하면, 가볍게, 요 정도 배경. 그래서, 요런 거는 괜찮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 부분도 좀 심심할 수 있으니까 물결 표시에 요 정도 이미지 이모티콘을 한번 넣어봤을 때, 상대방 역시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답장을 할 수가 있겠죠. 한번 볼까요? 자, 상대방이 읽어야 될 텐데 말이죠.
읽었네요. 일이 없어졌습니다. 살짝 긴장되는데요. 네. 이게 라이브니까. 자, 어떻게 보내나 한번 보죠. 자, 긴장되는 순간 상대방이 어떻게 나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 웃음 표시 귀엽지 않습니까? 네, 요 정도 선이 상대방의 어떤 그 마음을 움직이는데 좋은 그런 대화 표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미지 이모티콘이라든가 크크크 뭐 이런 것들은 좀 사적으로 친해지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고, 한 요 정도 선에서 해야지 이 사람이 방어벽이 서서히 허물어지는, 즉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감정 표현이 될 수 있다. 즉 감정 표현이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과해도 상대방은 부담을 느낀다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제 남녀 편에서 카카오톡 대화법, 온라인 대화법으로 하나하나 감정 표현, 그다음에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남녀 차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다 상대방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온라인 대화법을 습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무료 특강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